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신이나 영들의 활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금과 같이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탐구했다. 우리 과학의 역사 시간에서 요거 배웠었죠, 그쵸?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 과학의 역사에서 고대에서 그쵸? 자연적 원리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설명해 보려고 했었던 그 흐름이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게 바로 요 시대를 얘기를 하는 네, 그게 바로 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탈레스라고 하는 요 일은 기억나요? 네. 네, 요 사람이 뭘 했었죠? 좀 기억나나요? 1학기 때 했던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서연이가 알 겁니다. 서연이가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네. 네, 그래요. 재현이가 알고 있을 것 그, 같아요. 네. 네. 그 천문학적인 그런 걸 네, 발명. 맞아요. 천문학과 관련돼 있었어요. 뭐였었나요? 화성에 관한 거는 화성은 아니고 달과 관련된 거예요. 모르겠는데. 달이 뭘 가려요. 태양 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 뭐라 그러죠? 일식이요. 네, 맞아요. 일식을 처음으로 예측해서 나타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황금 시대 때.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이 수학에 나오는 사람인데 혹시 그 피타고라스 그 삼각 그. 네, 맞아요.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있죠, 그쵸? 1 하면 여기 루트 2였나,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알아낸 사람. 네. 이게 피타고라스예요. 네. 근데 여기에 얽힌 재밌는 얘기 혹시 신유한 선생님이 들려주셨어요? 아니요. 이 피타고라스가 그 굉장히 이 수학을 이렇게 신적인 곳으로 가는 어떤 신비로운 열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계에다가 처음으로도 적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계를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이렇게 그 한 음씩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확실히 이게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화음을 막 만들어내니까 이게 확실히 수가 이게 신의 신비에 접근하는 어떤 열쇠다 계단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수를 굉장히 신성시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에 따르면은 여러분 아직 무리수라는 거 잘 모르죠, 그쵸? 아, 배워는 거였어. 좀 기억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니까 이 숫자 중에 자연수 말고 무리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리수가 뭐예요? 몇 점, 몇으로 한없이 나가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수가 발견이 되니까 피타고라스의 믿음에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죠. 그 믿음에 이제 도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수니까 딱딱 떨어지는 수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수 중에 이런 정체불명의 괴상한 수가 자연계에 존재한다라는 게 밝혀졌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 학교 안에서 밖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은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말했던 사람을 죽여버려요. 아, 네, 살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예, 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을 무리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열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몰랐죠, 이런 건. 네. 예, 근데 그게 요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신유한 선생님한테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선생님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세요? 하면 피타고라스 얘기 나오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알고 계시나? 네. 그다음에 유클리드는 이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뭐 공리 같은 거
그 도형 있잖아요. 그쵸? 예, 네. 도형의 공리 같은 거 이제 많이 할 때 맨날 등장하는 그 사람이죠. 그다음에 아르키메데스도 이 사람 얘기했었죠. 그쵸?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거 있잖아. 뭐였어요? 아, 예. 물 왕관. 예, 맞아요. 그쵸. 황금. 그쵸? 예. 황금이냐, 아니, 순금이냐, 불순물이냐, 이거 유레카 알아냈던 사람.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군사 그런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제 그 로마에서도 살리려고 했었는데 막 이제 바닥에다가 그리고 막 고심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그거 이렇게 지우고 지나가니까 야, 이놈들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찔러서 죽여. 예, 죽죠. 그쵸. 이 노망난 늙은이가 어딜 하고 이제 나중에 죽이고 보니까 아이고 아르키메데스였네 하는 일화 얽혔던 좀 기억나요? 네. 과학 시간 때 들었던 그 네.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황금 시대. 그리스 황금 시대. 대단하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기하학과 수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의학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이제 자연적인 원인을 통해서 이제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 기술도 질병이 그냥 악령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자연적 원인을 잘 다루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는 질병이 들면은 그걸 치료하는 게 의사의 몫이었겠어요? 주술사의 몫이었겠어요? 주술했어요. 주술사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주술사들이 그 처방을 하는 게 실제로 어떤 약의 기전에 의해서 처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악령을 잘 쫓아낼 것만 같은 어떤 물질들을 처방했겠죠. 그쵸? 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라큘라가 뭘 싫어해요? 마늘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아, 예. 예,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뭐 저기 뭐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빈혈 증상이 일어났어요. 아, 이게 드라큘라 같은 악령이 들어서야 처방을 하고 마늘을 처방합니다. 자,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쵸?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뒤집는 겁니다.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뭐 저기 뭐 철분이 조금 부족해서 뭐 잘 먹고 쉬면은 그런 거 잘 나을 수 있어요라는 그런 측면으로 의학을 발달시켰던 그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여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이제 받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히포크라테스는 학생들이 의사로 활동하기 전에 의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먼저 맹세하게 하고 그 의사로 활동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뭐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의사로서 뭐 저기 뭐냐 잘 처신하겠다. 그리고 의리를 지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는 환자의 생명과 그 건강을 무엇보다도 앞세우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렇게 뭐 인종이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 일단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배운 고귀한 내용들 함부로 막 이렇게 누설하지 않겠다. 예, 동료 의사들한테 의리를 지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 가르쳐 준 사람을 끝까지 선생님으로 그쵸? 예, 존대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인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오늘날에도 인제 이게 자주 인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뭐 국적이나 뭐 종교나 인종이나 불문하고 환자가 앞에 오면 어떻게 한다? 일단 그 환자를 치료한다. 그쵸? 네, 그래서 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서 의료 활동을 한다. 예, 이런 정신이 그쵸? 예, 오늘날에도
그 의사의 기본 자세로서 얘기되게 되는데, 예, 그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스 황금 시대보다 한참 뒤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한 200년에서 250년 뒤 사람이죠. 그렇죠? 황금 시대보다. 그러니까 아, 한참. 네, 뭐라고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네. 이 사람도 우리 과학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수학자. 네, 수학을 바탕으로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해냈죠.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로 지구 그 둘레 있잖아요. 그쵸? 지구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아니, 지구의 실제 둘레. 아니, 네,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아, 네, 4만 킬로. 이거 저기 사람이 그 뭐냐 성인이 1시간 걸으면 몇 킬로 가는지 알아요? 2kg. 네, 대략 4킬로 정도 가요. 1시간에. 그럼 많이, 그러면은 네, 지구 한 바퀴 돌려면은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10,000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 걸어서. 한 번도 안 쉬고, 물론. 네, 조금 더 안 쉬고 계속 걸으면은 10,000시간 정도 걸리면은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4만 킬로라고 하는 게 오늘날은 실측이 되는데요.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지에 12시예요. 하지면은 태양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쵸? 네, 예, 1년 중 가장 긴 날에 12시인데, 이집트의 한 도시에서 햇볕을 이제 막대기를 꽂아서 재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네, 근데 요 같은 날에 다른 도시에서 막대기를 꽂아 놓고 재니까 이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햇볕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내리쬐면은 어때요? 그림자 짧게 나오고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햇볕을 받으니까 좀 길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 안에서 이런 그림자 차이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리면 지구 둘레 나오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돌렸더니 한 4만 5천 킬로미터가 나왔다 그래요. 아, 예, 근데 그 당대에는 근데 자가 오늘날처럼 엄밀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5천 킬로미터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 그쵸? 예, 정교하게 사실 계산을 한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잘 한 거냐면은요.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라는 사람 알죠? 그쵸? 아, 예, 알죠. 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려고 항해한 거 아닌 거 알죠? 그쵸? 네, 다른 거, 인도. 네, 원래는 인도에 가려고 한 건데 그 당시에 인도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10개월 정도가 걸려요. 아, 네, 왜 10개월이 걸리냐면은 유럽에 여기 스페인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이만큼 있으면 아프리카 이만큼 돌고 여기 아라비아 이렇게 거쳐서 인도 가는 거죠. 그쵸? 네, 이 연안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가 완전한 이 구형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건 넓은데 서쪽으로 가는 건 좀 짧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왜 이런 병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둥글고 끝에가 얇은 병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프리카 돌아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10개월인데 서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6주면 간다.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스폰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인의 그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함대 마련해줘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쵸? 네. 6주 갔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뭘 발견해요? 거기에 네. 이제 카리브해의 섬들 발견하고 예, 나중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가보니까 인도는 무슨 이따만한 여기 대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구 크기를 그렇게 잘못 계산했던 거예요. 예. 어. 근데 그 콜럼버스가 언제 사람이에요? 1400년대인가 사람이죠. 그쵸? AD. 와, 그러면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한 600년? 그쵸? 1600년도 전에 이미 거의 비슷하게 계산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 이것만 콜럼버스가 제대로 참조했어도, 그쵸? 이런 식의 무모한 모험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안 했겠죠. 했겠죠. 근데 이런 무모한 모험을 하는 바람에 뭘 발견한 거예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쵸? 네. 하여간 네, 그거 역사의 아이러니긴 합니다. 어쨌거나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미 BC 한 200년 그때쯤에서 이미 지구의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리스에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는 그 정도로 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과학의 역사 시간에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녹화돼 있잖아요. 그쵸?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게 설명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게 뭔가요? 역시 철학이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하면 세 명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누구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 또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이 사람 네. 과학의 역사할 때도 나왔잖아요. 그쵸? 네. 네, 요 세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고대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하죠. 그쵸? 네. 네, 그럼 왜 유명하냐라고 하는 걸 좀 알아야겠죠. 그쵸? 네, 왜 유명한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맛을 좀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철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재현이는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만약 재현이가 철학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어, 그냥 강의하듯이 가르치지. 강의하듯이, 그쵸? 철학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자, 이거 공부해와 이렇게 할 것 같죠? 그쵸? 네. 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냥 자기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재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철학에 대해서 말하지.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 근데 이렇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거랑 뒤에서 말했던 거랑 충돌하는 지점이 나올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딱 잡아채면서 그러면은 앞에선 이렇게 말했고 뒤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할까요? 말, 어버버버 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그때부터 또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아,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생각하게 하는 요런 방식으로 사실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쵸?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배우는 사람한테 그렇게 철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계속 끌어줬던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시를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착한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네. 선생님이 소크라테스라고 하고 재현이가 소크라테스한테 착한 거란 무엇인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재현이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착한 거가 뭡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착한 게 뭡니까? 그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현이 너는 그 착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그럼 선한 거라는 건 뭔가요? 선한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게 뭔가요? 벌써부터 어렵죠, 그쵸?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답을 할 때가 있어요. 착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남의 말 잘 들어주면 착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네.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나 봐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남의 말 잘 들어주면 착한 거지. 그래, 너는 모든 걸 다 알았구나. 하사나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강도가 와서 우리 저기 저 집을 좀 털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들어줘야 착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답 못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아니죠. 그 말 들어주면은 큰일 나죠.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방금 당신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착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착하지 않다라고 합니까? 도대체 착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쵸? 네. 답을 내가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콕콕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저런 문제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정답을 찾도. 정답은 절대 안 줘요. 정답은 안 주고 상대방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럼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또 나름대로 설명하고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당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버버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문답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네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지 생각해 보고 답해 보고 생각해 보고 답해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너 자신을 좀 알라."고. 근데 네,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철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이게 이래요. 저게 저래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문제점을 콕 찍으면서 그쵸? "그게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설명해 봐요. 그럼 저거 설명해 봐요." 설명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정말 그런지 다시 생각해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렇게 인제 가르쳤던 것이고 이거를 인제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하고요. 현대에도 사용되는데 이거는 인제 뭐냐면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를 해 주면은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런 거야?"라고 하면 문제점을 콕콕콕 찍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난감해지겠죠.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또 생각하면서 그 근거들이죠. 그걸 더 확고하고 저기 뭐냐 분명하게 찾아가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한 형태로 요거를 오늘날에도 사용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게 인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진리나 이런 어떤 개념들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안 된다.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인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로 인제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제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동양은 특히 더 그렇죠. 동양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쵸? 예. 그거를 그 안에서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자기 생각의 출발점을 두고서 모든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그게 인제 서양 철학의 기본 그 바탕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인제 소크라테스를 인제 위대하게 인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인제 이게 문제를 인제 일으키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 민주정을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를 벌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주정 하면은 어때요? 진짜 어렵게 성립시킨 거잖아요. 우리 민주정의 역사 배웠죠. 그쵸? 네. 예. 클레이스테네스가 스파르타의 도움을 얻어서까지 겨우 성립시킨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와 가지고 "민주정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이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하면 답 못 하죠. 그러면은 갑자기 인제 이 사람이 "민주정이 정말 좋은 건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는 식으로 해서 민주정을 뒤엎으려는 쪽으로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인제 벌어지게 됐을 때 "야 이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평소에 제 소크라테스 밑에서 배우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이 안 좋은 거라고 가르쳤구나. 그쵸. '뒤에서 이 반란과 폭동을 사주했겠구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고소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제 여기 보면 신을 모독하고라는 부분도 붙죠. 그러니까 젊은이의 생각을 오염시킨 죄라고 하는 건 인제 뒷부분이고 신을 모독하고라는 요 부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방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의 생각을 오염시켰다. 신을 모독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야 신들 정말 그렇게 너희들은 다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쵸? 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어때요? "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그쵸. 네. 근데 물론 인제 나중에 변론하는 소크라테스가 변론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정말 뭐 신들을 잘 섬겼고 뭐 어린 시절부터 인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소는 자기에게 인제 부당합니다. 인제 이런 변론을 하는 것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가 가르치는 그런 방식들이 이런 식의 인제 결과들을 산출을 해내는 거를 보고 아테네 인제 시민들이 이제 그 근본 원인이 그쵸?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제 오판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법정이 이제 양쪽을 다 들어요. 고소도 듣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 변호하는 것도 들어요. 그래서 나는 신을 모독한 적도 없고 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방탕하게 하라고 한 적도 없다. 그저 나는 무엇이 진리인 나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저 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항상 그 찾으면서 그쵸? 모든 사람에게 음.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고 알아가라고 권했을 뿐이다. 인제 이렇게 변론을 하거든요. 변호를 하거든요. 네, 그게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쵸? 네, 안 받아들여져서 인제 네, 신성모독 그리고 인제 미풍양속을 저해한 예 그게 유죄가 판명돼서 이제 사약이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사약이 내려오는데 인제 당연히 인제 그와 함께 했었던 인제 그 제자들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겠어요? 아, 당연히 "도망가라."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근데 네.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이유에서 그걸 또 거부를 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예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멋있게 그냥 사약을 들이킨 게 아니라 그가 인제 남겨둔 책이 있어요. 남겨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형적인 그리스 이원론인데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육체를 뭐라고 보냐 영혼의 감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때문에 이 영혼의 활동이 제약이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죽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인제 자유롭게 그쵸? 예 그 천상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이걸 왜 피하느냐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기꺼이 그쵸. 기꺼이 나는 그거를 받아 마시고 예 "천상의 세계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 죽는 게 인제 소크라테스가 돼요. 나중에 인제 그 소크라테스가 남겨둔 변론과 요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볼 거예요. 보시면은 문학 시간에 역시 준비돼 있습니다. 예. 수학 예. 시간에 무슨 게 예. 되게 많죠. 그쵸. 앞에도 있고 소크라테스의 이 대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예 보시면은 '선생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멋있게 법을 '나는 준법 시민이다.'라고 해서 받아 마셨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보면은 죽는 거를 좋은 걸로 여겼어요. 예. 그래서 죽어도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 그런데 굳이 내가 이걸 뭐 피하냐 이런 측면에서 마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읽어 보시면 인제 나와요. 나중에 우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예 죽는 게 인제 소크라테스가 되고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직접 책을 낸 적은 없어요. 네. 플라톤이 인제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그다음에 법정에 섰을 때 자기를 변호하려고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거를 이 플라톤이 정리를 해서 인제 후대에 남겨줘요. 그거를 인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이 플라톤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나눈 대화를 해석하며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를 편찬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인제 우리가 나중에 문학 시간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인제 설립을 하게 돼서 인제 그리스 철학이죠. 그쵸? 네. 그리고 인제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소크라테스의 인제 이론을 이어받아서 이제 정립한 인제 이데아 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데아가 실제 존재하는 실제고 보이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다. 라는 그런 그리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영혼의 세계가 참된 실제고 육체는 뭐예요? 껍데기. 어떻게 보면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는 그런 거의 그냥 모형일 뿐이고 그냥 허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네 플라톤 철학을 인제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제 그 전파하기 위한 인제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학교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길게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한 900년 가까이 아마 존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 로마가 인제 기독교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 문을 닫는 게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일 거예요. 아. 그래서 한 900년 가까이 인제 존속하는 거로 이제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 스승이 아테네에서 인제 그 민중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 네. 억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민주정에 대한 회의를 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가우가우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사람 잡을 수도 있는 정치 체계로 보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우리 저기 선생님 죄 없는데 이 뭐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저기 뭐냐 고소하면은 그냥 그 반감에 그쵸?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없는 죄도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유죄입니다. 죽입시다."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럴 요소가 민주정 안에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은 저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정 능력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상태 이런 걸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 철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담해야 된다. 이런 그 사상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은 시민들은 뭘 하느냐? 그 철학자 황제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형태의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식의 사상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나라가 되는 건가요? 시민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그쵸. 예. 철학자가 생각을 해서 '아 이건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딱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뭐예요? "야 그냥 그거 어리석은 거야."라고 결정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그래서 이 민주정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민들을 인제 감시 관리하는 이제 가디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쉽게 말해 비밀 경찰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의 역사를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역사상의 첫 번째 전체주의 국가 사상을 피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플라톤 얘기합니다. 아. 놀랍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기 스승이 민주정에 의해서 어떻게 죽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난 군중이죠. 성난 군중의 광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철학자에게 전권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철학자의 철학이 완전할까요? 재현아? 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북한 나왔잖아요. 저기 주체 사상과 네네. 그쵸. 예. 막스주의로 그쵸? 예. 모든 것들을 통제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지상 지옥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쵸? 네. 예. 차라리 군중들의 광기가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낫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예, 플라톤은 예, 고런 역할들을 인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제 보존한 거죠.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후대에 계승하는, 그리고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의 인제 근간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전체주의를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